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교재 274페이지 봅니다. 274페이지는 목차가 04번이고요.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가 되어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워요. 이 파트는 주로 재무 회계 원리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데,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도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예요. 이 파트는요, 두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278페이지죠. 그리고 3번 보시면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요 얘기 나옵니다. 요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앞에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가치가 있고요.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상가를 샀어요. 얼마 주고? 5억 주고. 얘가 바로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현재 5억 주고 샀는데 상가의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계속 임대료 수익, 월세를 받아야지. 수익은 미래 계속 발생합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요. 그럼 현재 가치가 커야 됩니까? 미래 가치가 커야 됩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커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모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구분해서 개수가 6개 나와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서요. 차례대로 숫자를 붙여주세요. 자, 첫 번째 1번 적어주고 1.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되고, 두 번째 2번 적어주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3번 연금의 내가계수, 4번 감채 기금계수, 5번 연금의 현가계수, 6번 저당 상수가 됩니다. 자, 요 흐름이요.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표지에 붙인 기출표 있죠. 기출표를 보고 한 번 더 중요도를 확인합니다. 자, 4장 투자론 찾으셨죠? 여기서 7번째 줄을 보세요. 그러면 까만 세모 전화기 화폐 시간 가치가 나요. 많이 나왔죠? 몇 번 나왔습니까? 무려 12번요. 그러니까 7회, 10회, 12, 14, 15, 16, 17, 21, 22, 24, 26, 28, 특히 28의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12번이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6가지 옮겨서 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여기서 계수는요, 공식을 말해요. 내가는요, 미래가치 준말입니다. 미래가치. 다음에 두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여기서 현가는요, 현재 가치 준말이죠.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요, 연금의 내가계수예요. 다음에 네 번째가 감채 기금계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저당 상수가 나옵니다. 분량은 많은데요. 여러분은 시험에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바로 개념. 개념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역수를 알아야 됩니다. 역수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차례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기 전에요. 먼저 1번, 3번, 4번 동그라미 합니다. 요거 세 개 묶어서요. 미래가치라고 쓰시면 돼요.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가요.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으로는 일시불 내각에서 연금의 내각에서 감채 기금계수가 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내가 했죠. 얘는 미래가치니까 답이 그냥 나왔잖아요. 절대 틀린 단어 안 나와요. 얘만 조심합니다. 감채 기금계수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돼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2번, 5번, 6번입니다. 얘는요.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그대로 시험 지문합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으로는 일시불 현가계에서 연금의 현가계에서 저당 상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재가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절대 틀린 단어 안 나와요. 뭐만 조심한다? 저당 상수를 조심하세요. 요것 갖고만 장난칩니다. 반복합니다. 감채 기금계수는 미래가치다, 현재가치다? 미래가치. 저당 상수는 현재가치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 굳이 꼭 이 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6가지가 모두가 역수이기 때문입니다. 역수. 그렇다면 1번, 2번 역수가 돼요. 3번, 4번 역수가 되고요. 5번, 6번 역수가 돼요. 그대로 역수. 자,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제 6개 계수는요. 모두 따로따로 6개를 전부 다 따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1, 3, 5번 3개만 하시면 돼요. 1, 3, 5 3개만 알면 돼요. 왜? 나머지는 역수니까요. 예,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굳이 복잡하게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 3, 5 3가지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요.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쉽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봅니다. 개념요. 먼저 개념 보시면 각각 2줄씩 나옵니다. 1번 일시불의 내각에서는 2줄 있죠. 이것도 길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어를 2개로 압축하자. 자, 그러면 문장을 보니까요. 1원을 이자율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인데요. 밑줄 아세요? 1원 밑줄. N년 후 밑줄. 금액 나오고 N년 후 나왔다면요. 무조건 일시불의 내각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 그림이 쉬워요. 자, 기간 5년 잡을게요. 어떤 사람이 현재 일시불로 은행에 돈 10,000원을 예금합니다. 이때 이자는 8% 잡을게요. 이자가 8%입니다. 10,000원을 8% 이자로 예금했을 때 5년 뒤에 모두 얼마가 될까요? 얘가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다. 즉 금액 N년 후 나왔잖아요. 얘가 일시불의 내각계수가 돼요. 여기서 써있는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성,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N성은요. 기간을 말해요. 기간 몇 년? 5년이니까 5성 하면 되고요. 다음에 R은요. 이자율이죠.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8%죠. 이렇게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제 이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5년 뒤에도요. 왜? 작년부터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툭툭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금액에다가 곱하기 공식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물음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 곱하기 공식인데요. 금액 만 원이죠. 곱하기 공식은 얘가 돼요. 1 플러스 R의 N성인데요. 몇 년 뒤? 5년 뒤 5성. 이자가 8%입니다. 그러면 1.08분의 5성이 돼요. 그러면 1.08분의 5성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작년까지도 제가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그런데 드디어 작년 28회 때 5년 뒤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거 묻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8에 08의 5성을 어떻게 계산하냐? 얘를요 그대로 5번 곱해주면 돼요. 한 번이면 1성, 2번 곱하면 2성, 3번 곱하면 3성, 4번 곱하면 4성, 5번 곱하면 5성입니다. 좀 무식하지만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계산기가 바로 지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번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정확히 14,693원 나옵니다. 따라서 5년 후 금액이 얼마가 된다? 14,693원이 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만 원이 5년 후 가치, 일시불의 매가격이었습니다. 2번 넘어가죠. 일시불의 현가격이었어요. 개념 볼까요? 장래에 있어서 부여되는 1원의 현재 가치이다. 자, 단어 2개로 압축합니다. 1원 밑줄, 현재 가치 밑줄, 금액 현재 가치 묻게 되면 무조건 일시불의 현재가 현가겠습니다. 그림으로 가기면 그림이 쉬워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5년 잡았을 때. 이제 5년 후에 똑같은 금액 14,693원 있대요.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뭐지? 거꾸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그대로 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가격이었습니다. 공식도요. 역수만 취해주면 돼요. 공식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 바로 역수가 돼요. 이 공식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 곱하기 공식 하시면 돼요. 금액 얼마? 14,693원 곱하기 공식 대입합니다. 1.08의 5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그대로 만 원 나옵니다.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참고로 작년 시험입니다. 작년 시험요. (5년) 후에 돈이 1억이 있대요. 1억이 있대요.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요, 이때 이자는 7%다. 5년 후 얼마가 있는데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이게 작년에 나왔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5년째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1억 곱하기 요거잖아요. 1 플러스 7%죠. 0.07의 몇 성? 5성분의 1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자, 5성은요. 그대로 곱하기 5번 해주면 돼. 역수는 뭐지? 나누기 5번, 나누기 5번. 따라서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4번이네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현재 가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드디어 5년 뒤 금액 주면서
현재 가치를 물었다. 작년에요. 이제 우리 시험이요. 보통 1년, 2년 뒤만 묻다가 이제 5년 뒤를 팍팍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뒤 현재 가치 물었으니까 앞으로는요. 이제 얼마 주면서 5년 후를 구하시오라고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출제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험이 자꾸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 시험은요. 계속 계단 올라갑니다. 계속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합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공부 다 한다고 실력 늘 것 같죠. 시험도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고생만 개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얘는요, 미래가치잖아요. 미래가치. 이렇게 미래가치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할정시킨다. 할정시킨다는 것은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얘는요, 현재가치 구합니다. 현재가치. 현재가치 구하는 것을 할인시킨다. 꼭 기억하세요. 할정은 몰라도 좋아요. 시험이 안 나올 거니까요. 그러나 할정은요, 할인은요, 늘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할인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이꼴 현가화시킨다. 기억하세요.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기억합니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이 말을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반드시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할인자나 현가자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주시고 이따가 뒤에 계속 나와요. 3번 내려가죠.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자, 연금 내각에서는 두 줄 나와 있죠. 매년 이런 식 이자율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다. 밑줄 두개 합니다. 매년 이런 식 밑줄. N년 후 밑줄. 매년 얼마씩 N년 후 나오면요. 무조건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 기간 5년 잡았을 때. 자, 드디어 일시불이 아니고 연금이 나왔습니다. 연금은요, 국민연금 생각하시고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매년 얼마씩 이런 단어가 연금입니다. 쉬운 예로요. 은행에 적금을 넣어야지. 적금 떠오르시면 돼요. 은행에 적금을 넣어요. 매년마다 10,000원씩 5번 적금 넣어야지. 매년 10,000원씩입니다. 적금 넣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후 모두 적금을 얼마 탈까? 이것이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0원씩 N년 후 얘가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이때 쓰이는 공식은요.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공식은요.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공식까지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다음 공식 4번, 5번, 6번 공식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을 이걸 다 생략하고 버린다면 어려운 거 다 뺐으니까요. 나머지는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공식이 힘들거든요.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어려워요. 어려운 거 다 뺐습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만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0원씩 적금 5번 넣었더니 이자가 8%라면 적금을 모두 5년 뒤에 얼마 탈까요? 정확히 58,666원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이걸 타게 되면요. 원금이 얼마? 원금 5만 원요. 나머지가 뭘 말한다? 이자. 어떤 이자? 복리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붙고 꼴을 붙어서 이렇게 복리로 붙었다 이 말입니다. 복리이자가 돼요. 여기까지가 연금의 내각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요. 감채긴계수 역시 어려운데요. 기왕이면 팁은 뭐냐? 얘랑 역수다. 거꾸로 그림입니다. 역수. 그러면요. 4번 볼까요? 감채기긴계수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액수이다. 자, 핵심 단어 두 개로 압축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밑줄, 불입 밑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요. 무조건 감채기긴계수가 돼요. 그림으로 확인. 같은 조건일 때요. 5년 후에 돈이 58,666원이 있대요.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얼마씩 불입하면 될까요? 얼마씩 넣으면 될까요? 답은 나왔지. 10,000원씩 5번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10,000원씩 5번 넣게 되면 얘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왔던 것이 거꾸로 이렇게 넘어가더라. 거꾸로 그림입니다. 다음에 5번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림이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연금의 현가계수란 두 줄 있죠. 매년 이런 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이다. 여기다가 단어를 두 개로 압축합니다. 매년 이런 식 밑줄. 일시불로 환원 밑줄. 매년 얼마씩 일시불 환원하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자, 또 연금이 나왔죠. 연금은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즉 10,000원씩입니다. 매년. 어디서 본 그림이죠? 여기 있어요. 10,000원씩 5번 넣게 되면 5년 후면 모두 얼마가 될까? 이미 공부했잖아요. 얼마가 됩니까? 58,666원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연금의 미래가치. 5년 뒤 미래가치입니다. 그런데 나는 5년 뒤 돈 받기 싫어. 못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바로 5년 뒤 받을 금액을 난 지금이 좋아. 지금 현재 가치로 주세요. 얘가 뭡니까? 일시불로 환원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받게 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해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그러면 10,000원씩 적금 넣었더니 5년 뒤 이만큼 타게 될 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받게 되면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얼마가 되냐면요. 겨우 39,927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얘가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저당 상수 넘어가는데요. 그림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팁을 드리자면 이 그림의 거꾸로 반대 그림이다.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니까요. 그러면 표를 봅니다. 저당 상수는요. 제목에다가 하나만 적어줄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적어주고 원리금 균등 상환.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쓰게 됩니다. 개념 봅니다. 일정액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다. 자, 단어 두 개로 압축합니다. 밑줄 하세요. 빌렸을 때 밑줄. 갚아야 할 원리금, 원리금 밑줄.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을 때 갚는 원리금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쓰게 됩니다. 즉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림으로 확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갖고 있던 집을 잡혀요. 자, 집을 잡혀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지만은요. 집 잡혀서 겨우 39,927원 빌려야지. 해서 39,927원을 융자받아요. 말도 안 되지만은요. 얼마 동안? 5년 동안요. 당연히 이자가 8%입니다. 이렇게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후면 모두 얼마가 될까요? 이해가 돼요. 5년 후가 58,666원이 됩니다. 얘가 이자가 포함된 갚아야 될 총 원리금입니다. 이걸 전부 갚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원리금을 얼마씩 계속 갚아 나가면 될까요? 답은 나왔죠? 10,000원씩 5번 갚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원리금을 10,000원씩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왔던 그림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역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6개 그림, 요 개념,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국어절절 시험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물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개념 모두 보았습니다. 개념 명확히 정리하고요. 그래서 항상 지문에서 늘 나와요. 금액 N년 후 나왔다. 일시불 내각이었어. 장래 얼마에 현재 가치 구하라. 일시불의 현가계수. 매년 얼마씩 N년 후 하면 연금의 내각이었어.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불입하느냐. 감채 기준계수입니다. 매년 얼마씩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시켰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데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바로 저당 상수가 됩니다. 개념을 바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개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개념은요. 첫술에 좀 빠듯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표를 보고 그림을 자꾸 봐야 표를 보고 그림 떠올리고 또 단어 2개 떠올리고 자꾸 반복해서요. 빨리빨리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역수. 역수도 설명드렸잖아요. 1번, 2번 역수, 3번, 4번 역수, 5번, 6번 역수이다. 이게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특히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게 잘 나와요.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준계수다. 맞는 말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뻑하면요.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바로 틀렸지. 연금의 내각계수 역수는 저당 상수이다. 바로 틀렸잖아요.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수예요. 마지막으로 공식입니다. 공식은요. 6개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은요. 요거 2개만 확실히 빠르게 숙달해야 됩니다. 요거 2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 공식은 너무 복잡하고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일단 공식은 무시하죠. 가장 어려운 공식을 4개 다 뺐습니다. 뺐으니까 얘는요. 부담이 조금 덜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가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문 1번, 2번, 3번, 4번, 다음에 5번 지문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일시불의 내각에서 연금의 내각에서 감채 기준계수가 있다. O 맞잖아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지문요. 매년 얼마씩 넣었을 때 5년 후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할 때 연금의 내각계수를 사용한다. O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 쓰이는 공식은 감채 기준계수이다. O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얼마를 은행에서 빌렸는데 매 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쓴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질문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X 틀렸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적 가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가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80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5번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최근 시험은요, 무조건 3문제 이상입니다. 3문제 이상. 참고로 작년 시험은 여기서 문제가 무려 5문제가 나왔다. 쏟아졌어요. 1번부터 볼게요. 시장 참여자가 나와요. 시장 참여자는 여러분이 읽어는 보시되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목차 2번 넘어가죠. 현금 수지 측정인데요. 자, 현금 수지가 뭐냐? 수지가 수입과 지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현금 수지가 되고 영어로 캐시플로우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현금 수지는요, 흐름이 두 가지인데 바로 2번 보게 되면 영업수지 계산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3번요. 지분 복귀 계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금 수지 계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업수지하고요, 지분 복귀액은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또 기출표를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기출표 보겠습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화폐 시간가치 한 줄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까만 세모 전화기 영업수지 나왔잖아요. 얘가요,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몇 번입니까? 무려 14번요. 기가 막힙니다. 영업수지가요, 12회 때 2문제, 14, 16 2문제, 17, 19, 20, 21, 23, 24, 25, 25회 때 2문제죠. 그리고 28회요. 엄청 나왔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까만 세모, 지분 복귀 계산은요, 딸랑 한 번 15회 때요. 무슨 말이죠? 목차만 딱 봐도, 영업수지가 14번 나올 때 지분 복귀는 딸랑 한 번 나왔대요. 여기 맞춰서 공부해야 됩니다.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집중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영업수지 계산 흐름은요, 14번 나왔는데 아래 보니까 흐름이 나오잖아요. 빼고 더하고 빼고 쭉 나옵니다. 굵은 글씨가 5개 보여요. 가능조소득 내려가서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현금 수지 나옵니다. 요 흐름에서 무려 14번 나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파트는요, 1, 2월 달도 설명드렸고요. 또 그 전에 11, 12월 달 설명 다 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오늘 완성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가능조소득입니다.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죠.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요. 다음에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공제하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이 과정에서 14번 나왔고요. 이때 세후 현금 수지가 쉬운 말로 세후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시험도 중요하지만요.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으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이 합격했다. 중개실무합니다. 중개실무 수술만 받고 부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실무하시면서 여러분이 종자전 딱 모아놓고요. 경매도 하시고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또 상가 권리금도 노리고요. 직접 투자해서요. 차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아요. 상가를 사요. 땅을 사요. 막연히 싸니까 사겠다. 망합니다. 절대 부자 못 됩니다.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투자의 고수들은요. 항상 요거 딱 살 때요. 딱 살 때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요까지 생각합니다. 세후 수익까지요. 살 때 미리 뺄 거 다 빼고요. 내한테 들어올 세후 수익이 얼마가 될까? 여기서 딱 따지는 거예요. 이게 크면 무조건 들어가고요. 이게 작으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저 세후 수익까지 살 때부터 이걸 계산하세요. 또 투자는 항상 중요한 게 뭐? 출구 전략. 출구 전략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았을 때 남아야지. 항상 살 때부터 뭐 세후 수익 생각하고 팔 때 어떻게 팔릴 것인가 얼마에 그걸 미리 다 계산하고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후 수익은요 절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실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세후 수익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능조소득과 유효조소득입니다. 조소득은 총수익이라고 했죠. 총수익.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단어 차이지만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자, 4층 건물이고 각 세대마다 세실의씩 있습니다. 자, 층마다 세실의씩 지어요. 총 12세대죠. 그러면 각 세대마다 1년치 임대료가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은요. 1,000만 원 잡을게요. 당연히 12세대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돼요. 얼마가 나와요? 1억 2천만 원이죠. 얘가 바로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이제 공실과 불량부실을 빼더라. 공실 아시죠? 빈집이잖아요. 공실 하게 되면 자 모두가 임대가 다 되었는데 유일하게 요 세대만 공실이 생겼어요.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얘는요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수입이 아니다 빼는 거예요. 다음에 불량부채는 쉬운 말로 밀린 집세가 되고요. 다시 여기 살던 세대가 세는 들어왔는데요. 집세를 꼬박꼬박 잘 내다가요. 이제 나머지 6개월치 절반은요 집세가 밀립니다. 얘가 바로 불량부채가 되고요. 절반이 밀렸죠. 500만 원 밀렸다. 자, 밀린 500도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뺀대 말입니다. 합하니까 얼마? 1,500입니다. 얘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기타 수입은요. 다른 말로 영업의 수입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앞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했더니 수입이 들어와요. 1년치 얼마가 들어오더라 수입이요? 500만 원 수입이 생깁니다. 얘가 영업의 수익 또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수입 500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효가 얼마 나와요? 1억 1,000이죠. 따라서 가능조소득 1억 2천, 유효한 총수익 1억 1,000이다. 이 차이가 바로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총수익은요.
얘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제가 늘 강조했죠. 일반적인 총수에서 빼는 거 1개, 2개, 3개다. 첫 번째 경비 빼고요. 두 번째 은행에 빚 갚고, 세 번째 세금 내자.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경비 빼면 순수익, 순 나오잖아요. 빚 갚으면 세전 나오고요. 세금 내면 세후가 나와요. 이 흐름을 차례대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경비. 임대주택을 지으면 경비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뭐? 관리비. 보험료 들어가죠. 재산세 내야 됩니다. 또는 광고비, 전기료, 수도료 모두가 경비가 돼요. 기준은 항상 1년치니까 1년치 모든 경비가 4천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순수익은 7천만 원 나옵니다. 순영업 소득입니다. 다음에 은행에 빚값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원리금을 다 합쳐서 1년치가 얼마? 1,000만 원 잡을게요. 그래서 1년치 원리금이 1,000만 원. 이것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내자. 소득세는 500 잡을까요? 그러면 5,500이 나와요. 얘가 바로 세후 수익이고요. 최종 투자자 몫이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숫자를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 시험은요. 이만큼이 박스. 숫자를 다 주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주면서 뭘 구하시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이것 구하는 계산 문제가 항상 A급인데 A급이 모자라요. 특 A급입니다. 항상 준비하세요. A급도 특 A급은요.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요. 푸는 게 좋아요. 합격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에 강해야 됩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경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 소득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분명히 지난 과정 1월, 2월 수업에서는 경비는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들었지만 소득세는 따로 3월달에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소득세를 정리하면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자, 경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경비하니까 한 장을 넘겼어요. 282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 봅니다. 영어 경비 나왔잖아요. 얘는 중요합니다. 기업번과 니은번인데요. 기업번은 경비에 포함되는 거, 니은번은요 포함되지 않는 거, 니은번만 집중합니다. 기업번 포함되는 건요 상식이죠. 그래서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료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니은번이 중요하죠. 포함되지 않는 것 암겠지. 어떻게? 공부하는 소감, 공부 소감. 따라서 이렇게 공부 소감 포함 안 된다. 얘가 단어 4개 있죠.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공부 소감,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감가상각비, 공부 소감 4가지입니다. 바로 떠올리시고요. 자, 그럼 이제 소득세가 남았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득세는요. 한 장 넘겨주자. 28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요. 자, 세금의 계산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소득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볼게요. 쉬겠습니다.